자, 그러면 먼저 뉴스 3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산불이 정말 잡기 힘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또 건조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는 그냥 주기적으로 산불을 내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안 나는 상황이 오래되면 또 한 번에 크게 예, 나게 되니까 예. 작은 산불로 좀 김을 빼놓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소방관 분들의 사상자도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와, 진짜 우리 사회에서 저렇게 정말 위험하지만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또 새삼스럽게 네.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는 0.08% 올랐고요. 나스닥은 0.52% 상승했고 S&P 500은 0.08% 상승했습니다. 특별히 뭐 상승을 했다라는 느낌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4월 2일에 그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장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연준에서 뭐 이래저래 뭐 얘기들을 하면서 불 끄기를 좀 그래도 좀 불씨를 좀 지펴보려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네, 여전히 그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글로벌 자금도 미국 시장보다는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한국도 거기에 덕을 조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이것이 미국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뭐 이게 미국을 위한 것이 맞냐, 우리 채찍질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그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하고서 이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협력사의 5분의 1이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첨단 분야, 그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는 최첨단 분야에 대한 부분만 통제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전방위적으로 무역 규제를 높이게 되면은 아무리 미국이 그 일자리를 만들고 제조업을 르네상스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나이키 신발 만드는 거를 미국에서 할 수 있다. 아니면은 네. 거기에 뭐 원자재, 원부자재들, 뭐 천을 만들거나 뭐 고무를 만드는 거를 미국에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좀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인류가 유지해 왔던 그 자유무역을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좀 더 그 경쟁력 있는 곳에서 경쟁력 있게끔 생산을 하는 게 모두가 이롭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스스로를 때리는 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레이트 아메리카로 가는 건지 네. 아니면 결국은 미국 국민들의 반발을 사면서 후퇴를 하게 될지 뭐 이게 계속적으로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되게 참 특이한 장면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CDF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막식에 21개국 86명의 글로벌 CEO들이 참석을 했다는데 네.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어느 때보다 격화돼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이제 분명히 이제 상호 관세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쏟아낼 거고,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지금 잠잠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 뒤로는 되게 바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네. 함께 할 수 있는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이런 쪽을 주로 만나면서 뭔가 미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의 연맹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여기 간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뭐 이 사람들 여기 가도 되는 거야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네. 가가지고 이제 샤오미 CEO 만나가지고 뭐 대충 전장 쪽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네. 광로정 SK 하이닉스 사장 여기도 이제 가서 이 행사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과격해져 있는 상황이라 네. 국내에서도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팀 쿡 CEO 네. 지금 중국으로 갔고요. 어. 그
크리스티아노 아몽 퀄컴 CEO 네. 네. 거기도 갔고, 그리고 블랙스톤 스티븐 슈워츠먼 여기는 그 미국 자본이 네. 중국에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블랙스톤 회장이 여기 가 있고, 여기가 이제 사모펀드 같은 거죠? 예, 예. 아, 사모펀드 맞나?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 네, 자산운용사. 네, 엄청 하여튼 굉장히 큰. 그 엄청 크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 화이자. 예, 바이오 절대 그 하지 말라고 네. 그 하고 있는 품목이잖아요. 음. 그리고 뭐 브로드컴 CEO는 여기는 약간 느낌이 이쪽 계라 뭐 갈 수도 있겠다 그래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올리버 칩스의 BMW CEO, 올라 켈리니우스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 그리고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여기도 지금 중국에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케아, 그리고 캐나다의 브룩필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브룩필드가 웨스팅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인데 아, 그때 말씀해 주셨었죠. 예, 여기 회장이 이번에 캐나다 총리가 됐습니다. 네? 그 회사 회장이 예. 총리가 됐어요. 예, 원래 그 영란은행 어... 총재도 했었고 캐나다 마크 칸이 중앙은행 말씀하시는 마크 칸이 네. 거기가 브룩필드 회장이었는데 이번에 여기 브룩필드 CEO가 이번에 CDF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쟁쟁한 CEO들 상당수가 갔다는 거잖아요. 예. 요걸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일단 리창 국무원 총리의 개막사를 보면은 외국 기업은 중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앞으로 모든 나라의 모든 기업을 환영할 것이다.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 시장에 참여하길 바라며 더 개방적인 태도로 전 세계 기업인들과 협력하길 바란다. 만약에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간다면 역사와 인류의 종말이 될 거다. 대중이 경제 세계화를 주장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중국은 경쟁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 관세 인하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책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 왜 왔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1차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최근에 그 중국 관련한 전문가들 만나서 그 취재를 좀 해보면은 5% 성장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 원래 경제 성장을 전망을 되게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서 확실히 부동산으로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지는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동산에다 쏟아부을 돈이면 차라리 첨단 기술 쪽에다 쏟아붓겠다라는 네.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중국의 부양책이 이쪽 그 테크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테크 관련한 회사들이 중국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솔직히 그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분명히 이제 중국이랑 거래를 하거나 네. 아니면 미국이랑 거래를 하는 그 지역과 기업들을 때릴 건데 네. 그럼 그거를 전문 용어로 다이다이로 맞으면 네. 이거는 그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맞을 후보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뭔가의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모여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미국한테 맞을 후보들이거든요. 네. 뭐 BMW니 벤츠니 뭐 이케아니 다 중국한테 미국한테 맞아야 되는 상호관세 대상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좀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꼭 중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좀 나머지들이 모여야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기업들이 좀 그쪽으로 좀 많이 모이고 있는 네.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정프로님? 아 근데 이게 중국에 그러면 예를 들어 뭐 BMW, 벤츠 뭐 이런 데들 막 갔잖아요. 예. 이케아니 과연 중국 시장에서 그러면 뭘 확 늘릴 만한 회사들이 있냐? 딱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막 하고 싶어 했다기보다는 미국 트럼프 상대로 뭐래도 좀 보여줘야 되니까 이 액션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 사람들에게 도움될 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예. 시장 개방을 좀 계속 늘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 아무리 늘려도
전처럼 사람들이 뭐 BMW, 벤츠 이거를 이제 왜냐면 그 중국 안에 브랜드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예, 차들이. 그래서 늘린다 허용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큰 도움 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인데. 아, 그쵸. 근데 이게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냥 맞고 끝내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저런 거는 확실히 익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위험하다라는 거는 이제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그럼 사실 뭐 광노정 사장이나 이재용 회장이 뭐 중국에다 다시 공장 짓겠다고 거기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술 협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판매 시장 쪽에서는 이게 그 뭐 좀 가능성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프로님 얘기는 새로 시작하는 거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그 시장에서 나올 때도 그러니까 설사 나오더라도 네. 뭐 오늘 당장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슬로우 다운 하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협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프로님 말씀대로 이게 뭔가 지금 기업이나 지역 국가들이 정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서로 좀 모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저도 좀 보이긴 합니다. 네네네. 자, 하여튼 뭐 방법이 없으니 이거라도 또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기업들의 상황이 충분히 네. 뭐 이해는 되고요.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그 이맘때 이 계절이 되면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뭐 평소에는 좀 변동성이 큰 작은 주식들 투자 뭐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계절에는 좀 하지 마셔라라고 아. 좀 얘기하는 게 네네. 이게 감사 의견 나오는 계절에는 네. 그 감사 의견 거절 맞으면 바로 거래 정지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잡주들의 뭐 투자를 할 때 뭐 시장이라는 게 원래 트레이딩 또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계절에는 어느 순간 이게 의견 거절 나와가지고 상장 폐지 거래 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절은 좀 피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올해는 또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 상장 폐지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거래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매년 요 마음 혹은 뭐 요 조금 전쯤에 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노티스를. 근데도 특히 올해 저는 더 위험한 것 같은 게 다른 해보다 그죠? 예, 작년에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분명히 맞을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랄까 방치 내지는 외면하고 있는 그냥 아예 언젠간 뭐 본전 정도만 하면 나중에 팔아야지 하고 그냥 넣어둔 예, 잠자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네. 안 보는 지금 전 내가 있으니까 알지. 얘네 막 보기도 싫어. 근데 얘네들 그냥 안 보고 있다가 그 말씀하신 그죠? 예. 그런 거 뜨는지도 관심 없이 그냥 놔두면 큰일 난다 이거는. 그 나중에 계좌에 보면 없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아예 그냥 사라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꼭 저희가 늘 매년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특히 그 더 의지가 좀 강해요. 금융당국에서 정책 발표도 한번 세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특별히 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올해 특별히 이제 좀 강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IPO는 많이 하는데 상장 네. 폐지는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자본들이 그 부실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 없는 기업들에 몰려가는 게 잠겨 있는 네네. 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좀 지목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상장 폐지를 많이 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 기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시위 엄청 많이들 하셔요. 한국거래소 앞에 가서 시위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약간 정치적으로 느끼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문제다라는 여론이 좀 비대해지다 보니까 팽배해지다 보니까 그 상장 제도하고 상장 폐지 제도를 얼마 전에 제도 개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꼭 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상장 폐지는 약간 정성적 평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이라는 건 가능성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그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상장 폐지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21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21일 하루에만 21개 코스피 코스닥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 매매 정지가 되고 여기에 뭐 심사를 해가지고 뭐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금양, 범양건영, KC그린홀딩스, KC업 코트렐, 뭐 드래곤플라이, 이오플로, 투비소프트, DMS, 국보,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름을 뭐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 금양이 이번에 그 감사 의견을 못 받았던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가 원래 한 주가가 한 4천 원 정도 가던 주식이 거의 한 1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네. 가장 최근에는 거의 9천 원대까지 아유.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양은 그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그 박순혁 작가의 추천으로 굉장히 부상을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워낙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코스피 200에도 좀 편입이 됐었던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사이에 그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뭐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여기서 그 유강지 회장이 그 자기가 주식을 팔아서 거의 3천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서 그 뭐 돈을 다시 회사에다가 차입을 해주기도 하고 그걸 출자 전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광산 관련해서도 네. 몽골 광산, 콩고 광산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에휴. 그리고 이제 선대인 박순혁의 뭐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뭐 특사경 조사를 받았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결과가 좀 없긴 했었는데 네. 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가 좀 황망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인터 배터리 갖다 금양 부스를 봤는데 네. 그거를 뭐 사기다 아니다라고 얘기가 많긴 하지만 사기라고 단정을 하기에는 꽤 많은 투자금이 들어갔고 네. 거기서 공장도 짓고 연구개발도 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단정하기 어려운 거는 이게 뭔가 좀 제대로 팔아보기도 전에 네. 배터리 캐즘이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해보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사실 그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많이 올랐을 때 저희한테도 여기 방송국 앞에 와서 시위 시위하시는 많이 분들도 네.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문득 보다 보니까 저 예전에 뭐 KBS 세계는 지금 나갔을 때 여기에 뭐 있잖아요. 뭐 개관의 앞잡이 권순우가 KBS 나가는 거 못하도록 항의 시위하자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 참 그 결과가 이렇게 갔다라는 게 좀 씁쓸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를 다시 한번 뭐 잠깐 떠올려 보면 저희가 이제 뭐 무조건 뭐 배터리가 안 된다가 아니라 배터리는 저희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었는데 문제가 있는 지점들이 있었고 그 문제가 있는 지점들을 권순우 취재팀장이 몇 가지를 짚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 그 박순혁 작가님을 그 뭐 약간 뭐 음해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앞에 와서 막 시위하시고 이런 거 한국 배터리 망했다고 중국 배터리에 팔아먹는 친중 매국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좀 과잉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리튬 가격 떨어지는 변곡점이라든지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던 건데 근데 사실 그때 시점에는 그 일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어요. 그때 뭐 워낙 공장 설비를 많이 늘려놔가지고 네. 지금 뭐 동박 회사가 됐든 아니면 분리막 회사가 됐든 셀 회사가 됐든 지금 공장 가동률이 뭐 LG엔솔만 하더라도 50% 될까 말까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진 거예요 그때. 네. 근데 그걸 많이 줬다라는 건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거고 그때 뭐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못 모르고 그렇게 투자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과잉 투자였다라는 부분들은 좀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DMS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근데 DMS는 굉장히 특이했던 게 그 정본 메디컬이라는 창업주와 그 두 자녀가 보유한 회사인데 네. 여기가 이제 그 DMS를 상대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같은 그런 이런 거래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그 감사인이 지적을 하면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있고 돈을 못 벌어서 거절이 아니라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기사 보면서 메시지만 좀 드리는 건데 네네. 이 창업주인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지고 있는 정본 메디컬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거를 DMS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됐었고 네. 동성회계법인은 거래가 정상적 조건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감사 의견을 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와 이게 참 우리나라 국장에서 네. 어떤 일들이 대주주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게 오죽 심하면은 감사인한테까지 좀 지적을 받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저도 보니까 그 CJ 같은 경우도 약간 승계와 관련해서 CJ 지주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안은 제가 좀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 인덱스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참 지난날 생각해 보니 웃음이 나네요. 네. 자, 세 번째 뉴스 가죠. 네. 웃음이 나십니까? 저는 눈물이 납니다. 아유, 웃는 사람이 인류입니다. 네, 그냥 웃고 넘어갑시다. 예, 네. 그 계란 가격이 최근에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계란 가격, 유통 가격 같이 보시면은 계란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계란 가격 올라가는 추세가 한 달 전보다 한 10%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계약을 해서 학교에 좀 계란 수요가 좀 늘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유통업계에선 지금 미국으로 계란 수출하는 것이 시작되면서 수급이 좀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충남 아산에 있는 계림 농장에서 지난 7일에 컨테이너 한 개 분량 그러면 약 30만 알 정도가 미국에 수출이 됐다고 하고요. 20일에는 충북 충주에 있는 무지개 농장에서 20톤 그러니까 한 30만 알 정도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농무부 장관이 한국, 터키, 브라질과 함께 계란 수입을 늘릴 주요 국가를 하면서 한국에서 더 많은 계란을 수입하기 시작할 거라고 발표를 한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계란 한 알의 가격이 718원이라고 합니다. 네. 한 개에 700원.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2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700원까지 갔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네네. 그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조리도 계란- 감색했어요.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조류독감 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연말까지 매월 300개 컨테이너 그러면 1억 알이거든요. 네. 1억 알 정도 분량의 계란 수출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 2개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한 개에 한 30만 알 정도가 되는데 그걸로 안 된다. 음. 1억 알 보내라 매달. 음. 요게 지금 미국의 아니, 무슨- 입장입니다. 우리가 뭐 공납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씩 우리가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생산 여력이 돼요, 저 정도?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대충 그 축산협회 뭐 산란계협회 이런 데서 네. 이렇게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네. 전체 월 평균 생산량의 한 15%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15%면은 수급이 완전히 꼬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지.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부터라도 계란을 사재기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진다면. 근데 지금 안두영 산란계 협회장의 얘기는 지금 이렇게 이 계란값이 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새로운 수출처가 생기는 거는 좋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계란값이 너무 오르면 소비자들이 원망을 살 수 있으니 그 한 매주 한두 개 정도 분량으로 제한을 할 거다. 컨테이너 한두 개 정도로. 네. 그러니까 못 가게 할 거다. 그렇게 해갖고 국내 수급에 주는 영향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공급의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수요에서의 변화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여유분의 계란을 생산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갑자기 이렇게 계란을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 지금부터 그 닭한테 하루에 한 알라 통고 두 알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자유무역이 가지고 있는 되게 다양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럼 자국산업보호를 왜 농축산업을 더 하냐? 이거는 공급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상호간세 매겨서 다 풀든지 규제를 때리고 뭐 그러면은 이게 농축산물은 그 자유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와서 자기네 계란 없다고 이렇게 달라 그러면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나중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자기네도 생산되면 이제 그만 보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은 그때는 또 우리 공급- 닭 2마리 키웠는데 네. 한 마리 또 죽이라 그럴 겁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그러고 또 이렇게 막 닭 열심히 저 달걀 팔았더니 야 니네 한국이랑 우리 나중에 보면 또 적자 규모 크다고 야, 니네 흑자네들아 계란으로 이럴 거 아니야. 얘네들 뭘 팔으라는 거야. 아니 그리고 닭들은 보통 한 6주 정도 이상 지나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이제 정확히 뭐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막 한 6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미국에서 그건 알아서 좀 할 일이지. 그리고 또 우리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멕시코나 뭐 캐나다도 아니고 그렇게 계란을
우리가 막 배로 보낼 거 아니에요, 또 이것도. 네. 배로 보내야죠. 비행기로 보낼 수도 없고. 네. 뭐 무슨 이런 경우들이 있나? 일단 유럽에서는 안 보내야 되겠다라고 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일 큰 데가 이제 그 독일, 덴마크 뭐 요런 데인데 유럽 쪽에서는 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빡빡하다. 그래가지고 뭔가 수출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네. 입장을 유럽에서는 밝히고 있어서 와 이게 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진짜 미국을 위한다라고 해서 주변 국가, 동맹 국가들을 이렇게 좀 못 살게 구는 게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을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양 계장 또 미국으로 진출하라고 우리한테 압박 넣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계장 진출. 네. 여튼 이제 점점 확실히 이제 더운 계절이 돌아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양계장 같은 데서도 온도 관리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양계장은 정말 온도 관리와 청결이 중요합니다. 뭐 집단 조리독감 날 수 있잖아요. 조리독감, 집단 폐사 뭐 이런 것들 우리 군대에서 많이 또 먹어봤잖아요. 물려. 어디죠 집단 폐사하면 갑자기 한 마리씩 설마. 딱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우연의 일치겠지. 네, 우연의 일치겠죠. 근데 희한하게 기가 딱 네. 맞더라고. 닭이 갑자기 한 마리씩 통닭을 줘. 이상하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뉴스가 나오죠. 네. 예, 어디 양계장에서 옛날 일입니다. 옛날 일. 그리고 아마 연관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우연히 일치했다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인간들도 그래서 더위 관리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1, 2인 가구에 계신 분들 중에 전기세 아끼겠다고 이 에어컨 안 트신 분들이 있는데 이 건강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하면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저는 LG 에어컨을 제일 좋아하죠. LG 에어컨이 네. 제일 좋을까요? 그렇다면 LG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LG 휘센 벽걸이 에어컨. 예, 요거를 설치비까지 다 포함, 실외기도 포함한, 실외기도 포함한 설치비 포함해 수도권 3일, 지방 5일 안에 빠른 설치해드리고 가격을 57만 원. 57만 9천 원. 57만 9천 원에 57만 9천 원. 벽걸이 에어컨 하나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실외기도 준다는 거죠? 실외기도 준다는 요 가격에? 거죠. 아니 뭐 옆집 있는 실외기 잘 이어서 쓰나? 자, 설치 기사님이 옆집 이렇게 다 아니 아마 실외기 같이 드립니다. 네. 포함한 가격이 57만 9천 원. 요게 이제 여름 막 한 이렇게 버티다 아유 뭔 에어컨이야 그냥 올해도 선풍기로 넘기자 요러다가 한 5, 6월쯤에 막 더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없어요. 없거나 느리거나 네, 그죠? 그럼 설치 기사님 9월에 오십니다. 비싸지거나 하니까 여기 몇 평짜리냐면 6평짜리로 나옵니다. 6평. 네. 6평이면 뭐 제가 볼 때는 큰 아파트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6평 단독 특가로 LG 휘센 에어컨 갑니다. 설치비 무료라고요. 네, 설치비 포함입니다 이게. 네. 설치비 얼마인지는 아세요? 몰라요? 제가 10몇만 원 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좀 큰 거. 요 작은 사이즈는 네. 요새 인건비 많이 올라가고 요 작은 사이즈도 한 7만 원 정도 아 돼요. 그래요? 설치하는 데만.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여러분 창문형인 줄 아시나 본데 창문형이 아니고 그냥 지금 벽걸이형 진짜 그냥 에어컨입니다. 방에 달린 거. 창문형은 실외기가 없죠. 뒤에 그렇죠. 붙어 있죠. 맞아. 자, 그 정도 굉장히 합리적 가격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바람 만들면 뭐 합니까? 공기가 또 깨끗하지 않아 안 되잖아요. 네. 이번엔 또 웰스 34평형 공기청 이건 전에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려서 한 두 차례 했었죠. 네. 싹 한번 나갔는데 조금 다 또 받았어요. 들어왔나 봐요. 네. 그래서 요거는 12만 8천 원. 12만 8천 요거 원. 권 팀장님이 한 게 이거 아닌가? 예, 이거 샀어요. 이거 샀잖아. 혹시 같은 가격이에요? 더 싸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때 아마 요 가격 비슷했을 비슷했던 거예요. 것 같아요. 비슷했어요? 네. 아. 저 옆에 있는 거 엄청 큰 거.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가서 여기서 방구 낀다고. 바로 그러면 그 딱 수치 올라가죠. 네, 수치 딱 올라가면서 오 이게 실제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배관 추가비는 몰라요. 배관이 영 힘들 때 같으면 기본은 뭐 이게 좀 배관 추가비가 있는 데가 있구나. 그것까지 해드릴 수는 없죠. 왜냐면 배관은 집마다 다르잖아요. 왜냐면 저기 발코니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거를 저희가
근데 저희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배관에 그 구리로 된 그 배관 얘기하는 네네. 건데 그 배관 되게 비싸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사 갈 때 그 배관 뜯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 근데 그거 그대로 연결 못 할 텐데. 아니 그 구리로 팔아도 돈이 아, 쏠쏠하다는 구리로 거죠. 팔아도 되니까. 비싸요. 의외로. 알겠습니다. 여튼 57만 9천 원에 요 벽걸이 에어컨 요거 설치해드리고요. 한번 여기 들어가 보시면 어떤 조건인지 쭉 써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름 다가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에어컨. 수량 한정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권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